이 시간에는 관절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은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팔팔한 관절 유지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은 살아있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생각대로 움직이기 어렵다면 그 답답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관절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조용하던 관절이 지금까지 무관심하되 거센 항의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 교수는 하나 이상의 관절에서 관절염을 보이는 빈도는 15살부터 44살까지는 5% 미만에 불과하다가 45 내지 64세까지는 25 내지 30%로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65세 이상에서는 60% 이상으로 절반도 넘게 관절염에 노출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성에게 잘 생기며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모두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염증 부위가 늘어나면서 움직이지 않아도 통증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범위도 또한 줄어들게 되죠. 심할 경우 관절염이 생긴 부위에 따라 특정적인 증상을 보이기도 한답니다. 무릎 관절이 생기면 관절 모양이 변하여 걸음걸이가 달라질 수 있고, 엉덩이에 관절이 생기면 자세가 이상해지기도 한답니다. 손에 나타나면 손가락 끝마다 뼈가 가시 모양으로 보기 싫게 덧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관절을 병들게 하는 원인은 관절염의 그 원인은 몸의 부위별로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무릎 관절염은 연령이 높고 여성이며 몸무게가 많이 나갔을 때 잦다고 합니다. 발목 관절은 발목 관절이 부러지거나 주변 인대가 손상됐을 때 퇴행성 관절염이 잘 온답니다. 척추와 팔꿈치는 반복되는 작업이나 운동, 동작 등으로 관절에 이상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엉덩이 관절은 혈관이 막히거나 눌려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뼈세포가 썩는 무혈성 괴사와 외상 등 때문에 관절염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전문 교수는 관절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과 멀어지는 생활 습관을 가지면 나이 들어서도 건강한 관절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까마득한 계단, 언덕길, 이젠 오케이. 관절 회춘 10계명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문 교수는 특별히 느껴지지는 않지만 보통 35세 이상이 되면 뼈와 연골은 생기는 것보다 없어진 것이 더 많아진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다면 더더욱 관절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정상 체중을 유지하려면 관절도 버틸 수 있는 몸무게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체중이 많이 나가면 무릎에 압력을 줘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체중을 줄일 때 음식만 줄이면 영양이 부족해서 뼈와 관절이 약해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을 통해서 꾸준히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관절 건강에 해롭지만 적절한 운동으로 근력을 강화하고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를 넓게 해주면 이롭다고 합니다. 전문 교수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특히 관절에 좋은 운동이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운동 효과가 좋다고 높은 산을 등산하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되므로 등산을 하고 싶다면 올레길 같은 평탄한 코스를 걷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전 교수는 운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스트레칭은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쉽게 할 수 있는 튼튼 운동법 두 가지입니다. 앉은 자리에 할 수 있는 운동.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면 무릎 관절이 받는 압력을 줄여준다 그래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무릎을 펴서 다리를 일자로 들어 올린다고 해요. 두 번째는 다리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열을 세고 내려놓고, 세 번째는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10번씩 반복을 해주면 좋다고 해요. 그리고 또 서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첫째로 다리를 어깨 넓을 만큼 벌리고 선 위에 등을 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두 손으로 허리를 잡은 후에 한 걸음 내딛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릎은 90도 정도로 구부러진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동작을 다리를 바꿔가며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리고 크게 세 번째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리한 동작을 반복하거나 삐딱한 자세는 관절을 늙게 만듭니다. 관절에 높은 압력을 주는 쪼그려 앉는 자세도 가능하면 피해야 된다 그죠? 직업상 한 가지 자세를 해야 한다면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래요. 전문 교수는 커피나 콜라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칼슘 배설을 촉구해 준다래요. 특별히 커피는 하루에 2잔 이상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음식을 싱겁게 먹으랍니다. 나트륨은 체내에서 칼슘과 균형을 이루는데, 따라서 나트륨의 배설이 많으면 칼슘도 함께 배설되므로 음식을 짜게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죠. 여섯 번째는 항산화 영양소를 자주 섭취하랍니다. 골 손상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셀레늄 등이 많이 함유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는 것이 좋다고 해요. 골 손실과 칼슘 배설량을 줄여주는 비타민 K가 든 녹황색 채소도 즐겨 먹는 게 좋다고 그러죠. 일곱 번째는 칼슘 섭취에 신경을 쓰라고 합니다. 뼈와 관절에 중요한 영양소인 칼슘이 많이 든 우유 및 유제품, 뼈째 먹는 생선, 해조류, 콩 등을 자주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비타민 D 결핍을 막는 것이 좋다고 해요.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촉진합니다. 비타민 D는 생선, 기름, 달걀, 노른자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습관적인 관절 꺾기는 중단하랍니다. 목이나 손가락 관절을 꺾을 때 나는 똑소리를 즐기는 사람이 있는데, 적당한 관절 꺾기는 뭉친 관절을 풀어줄 수 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무리하게 관절을 꺾으면 인대가 다쳐서 관절의 모양이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몸이 찌푸득할 때는 무리하게 관절을 꺾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열 번째는 술과 담배를 멀리 하라고 합니다. 담배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술은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이 관절의 관계는 참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제가 옮겨진 글을 해서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